부동산 시장에는 사실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는 3가지 정도를 예의주시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부동산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결국 부동산을 살 때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정부 정책, 전세가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사실 우리나라 정책적인 변수뿐만이 알고 글로벌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금리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반적으로 4% 중반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측면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있을 거고, 돈을 빌렸을 때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주택시장이 금리만 조정된다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시장이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금을 좀 빌리기가 수월해지면 요만큼의 차익을 빌려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게 되면 이 갭이 좀 더 줄어들 테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좋은 데로 이사가는 갈아타는 수요들은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싼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요들이 조금 더 활발히 거래에 나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라는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금리가 생각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경제 상황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죠. 지난 시장에서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로부터 2013년까지 4년 반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의 생각을 하면 다시 다운사이드로 가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합리적인 투자법은 뭐냐? 청약이에요. 새 아파트를 싸게 사는 방법. 청약에 도전하시도록 하고, 지금처럼 투자 수요가 위축되게 되면 미분양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이 경쟁이 치열해서 당첨이 어렵다, 그러면 미분양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심지면서 대단지면서 입지가 나쁘지 않으면, 시장이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꼼꼼히 따져서 분양권을 사거나 새 아파트를 옮겨가거나 장만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이죠. 지난해 사실 집값이 올랐던 것이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역전세 나는 것도 조금 메워주기도 하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옮겨 타는 데 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계부채가 들어서 다시 황급히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되돌이표가 됐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주택자를 위해서 완화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정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이 등식이 끊어지게 되면 조금 여력이 있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놓거나 하면서 전세시장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 자체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마침 1월 10일 날 정부가 올해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 가격이에요. 근데 왜 투자하는데 전세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을 사는 가격이 매매가가 6억이고 전세 가격이 3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6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입주하지 않으면 전세를 끼고 있거나 나중에 매입해서 전세를 두게 되면 본인 자금을 3억만 넣으면 이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전세값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전세값이 3억이 아니고 4억이 되고 집값은 6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1억만 넣어도 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에 갭투자가 성행했던 시절에는 매매가 전세값이 차이가 줄어들면서 작은 자금으로도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이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16,000 가구 정도인데 최근 20년간의 기록으로 가장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풍부해진다. 요인이 전반적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면 전세값 상승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값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또 그래서 거래가 늘면 집값이 조금 더 회복되면 전세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올해 시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아파트 시장 투자는 첫 번째 금리, 두 번째는 정책, 세 번째 전세값, 이 세 가지 요인을 꼭 확인합시다.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꽤 떨어진 곳들도 있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 가려는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래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관적인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꾸준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를 정해놓고 계속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올해 시장입니다.